그러면 우리가 회계학에서 알고 싶은 거 계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가 있는데 회계학이죠 원래는. 그런데 알기 쉬운 회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그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개인 기업을 한다. 그러면 개인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어떤 것들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떤 것들은 회계상에 기록을 하고 어떤 것들은 회계상에 기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거래라고 해요. 그럼 유용한 거래는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돈이 나갔다든지 돈이 들어왔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그러고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냐? 화재로 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소실됐네. 그거를 봤더니 얼마값 소실이 됐냐? 2억이 소실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재해 손실 이런 걸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손실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래로 보고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용한 거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계장에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분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변, 대변을 갈라서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분계를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가 3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요. 3천 원짜리를 샀다고 해요. 3천 원짜리를 사면서 어떻게 했냐면 2천 원은 현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상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차변이 되겠고 여기는 대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품 얼마짜리가 들어옵니까? 3천 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나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현금.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2천 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약식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면서 그리고 외상이네요. 그래서 외상 우리가 매입금이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금 회계하기 막 어렵다고 그런 게 지금 상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3분법을 딱 지나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상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매입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우리가 그 기록을 할 때는 뭐라고 기록해요? 이 매입 채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또 바꿔지면서 조금씩 헷갈리면서 회계하기 어려운 것 같으네. 근데 이런 것은 아주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계장을 예를 들어서 분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분계를 해놓고 이 분계한 거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전기를 하죠. 이렇게 그 분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총계정 원장에 이제 전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전기가 다 맞게 전기를 했나? 틀리게 전기를 하면 틀린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검사를 해봐요. 시산표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대변 이 시산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부채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적죠. 그 다음에 수익을 적고 비용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적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예를 들어서 자산은 이게 차변이죠. 이게 대변이고 그러면 자산은 이쪽에 이렇게 남게 되죠. 부채는 우리가 대변 잔액이에요. 자본도 대변 잔액이에요. 수익은 대변 잔액이죠. 비용은 이 차변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마감선 하나를 긋는다는 것은 일치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선 2개를 긋는다는 건 이제 마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산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시산표는 우리가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 잔액시산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였어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사용한 것이라 이렇게 비용 수익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산표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 그럼 기말 정리분계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분계를 또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2월 시산표를 또 작성을 하죠. 2월 시산표는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할 때 2월 시산표도 하지만 이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정에 또 전기를 하는 거예요. 손익계정에서 이 전부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요. 여기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다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용 수익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계정에 모아봐야 내가 단기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아니면 단기 순손실이 얼마가 나왔는지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손익계정에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월 시산표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정 분계를 해서 기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말에서 여기에서는 이 비용하고 수익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이렇게 나와요. 이 2월 시산표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예요. 그리고 이 손익 계정에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IS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 기업이 우량 기업인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우량 기업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질 때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판단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 외부 이용자에게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죠. 외부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외부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지금 플러스가 나왔는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연말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많이 나왔다면 주식이 많이 오르겠네. 지금 그러면 이 채권자도 이 관심이 많죠. 그리고 경영자도 내가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많죠. 또 내가 이거를 전문 관리자에서 내가 그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도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내가 주주야. 여기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 자산이 내 자본금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할 보고서죠. 보고서로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에 관련해서 모든 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래서 모두 제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재무상태표. 아까 얘기했던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FP라고 이렇게 하죠. 파이낸셜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해서 F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IS라고 그러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되고 자본 변동표가 있어요. 이 자본 변동표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주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 회사에 20% 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나면 내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면 내 자본금이 까이는 거잖아요. 그럼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완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자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겠죠. 그리고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 완전 직결 아니에요? 내 재산이 뭐 이제 완전 망해버리면 완전히 깡통 찰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그 예가 과할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우리가 보고서를 봤더니 30억, 이 당기순이익이 3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급여가 안 나와. 왜 안 나온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매출을 했는데, 뭐 이제 한 500억 매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90% 이상이 전부 다 외상 매출이야. 근데 그게 안 들어왔어. 환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급여를 못 줘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못 주면 어떻게 대먹고 난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현금이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또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주석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여기에서 적지 못한 것들, 알고자 하는 것들을 주석사항에다 또 적어서 이 외부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